자, 이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뭔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쵸? 법적 안정성. 뭔가 법이 안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건이 이제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암기 팁까지 만들었습니다. 변명의 실. 자, 변은 뭐죠? 법이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명은 명확해야 된다. 의는 일반인들의 법의식에 부합해야 된다. 사람들의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야.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 그러면 그런 법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적인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봐서 이제 이게 법적 안정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4번째는 뭐가 있죠? 법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걸 지켜 이러면 법적 생활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조건들이 있고요. 법적 안정성 조건, 의미 조건 했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는 선생님이 2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고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과 쓰겠습니다. 형법과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라 경찰 쪽에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법이랑 관련이 있거나 요런 범죄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 뭐라고 적혀있죠? 선생님 목이 좀 아파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조용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잘 읽었죠?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넘기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이건 단순히 뭐냐면 제 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났어. 그래서 뭔가 새삼스럽게 그 범죄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재판을 제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30년은 야, 너 빵 훔쳤지?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제 공소시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갑자기 나는 진짜 빵 하나 훔쳐가지고 빵 하나 훔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집에 압수수색 경찰이 들이닥쳐서 빵을 30년 전에 훔친 빵에 대해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법적인 생활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공소시효도 형벌에 관련된 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알지 모르겠지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살인의 추억이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아마 보여줄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역시 공소시효랑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련된 영화예요. 일단 그건 넘어가고 2번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되게 용어가 어렵죠? 네, 맞아요. 근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소급이란 뜻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소급은 무슨 뜻이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불이 붙었어. 안일 불이 붙었어. 그럼 무슨 뜻이죠? 불소급이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자,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법률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어떤 법률이 생겼어요. 근데 이 법률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사건에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지금 2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 잠깐 사귀었다가
누군가랑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그쵸? 그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왔죠? 근데 갑자기 생활부장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 연애 금지합니다. 연애 금지 규칙 만들었습니다. 땅땅땅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1학년 때 조금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2학년 선생님이 와서 야, 너네 1학년 때 사귀었지? 너네 이제 1학년 때 사귀었으니까 벌점 줄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아니 정말 억울하겠죠. 1학년 때는 연애 금지라는 조항도 없었고 내가 이 규칙이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고 연애를 안 해요. 그쵸? 이게 연애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다 포함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말이 안 되는 예시긴 하지만 자, 제가 요 1리터짜리 물을 사서 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 뒤에 자 이제부터 1리터짜리 요 물병을 사고 파는 걸 금지합니다. 라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선 갑자기 너 어제 1리터짜리 물병 먹었으니까 너를 체포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예시군요. 자, 아무튼 요지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었는데 현재 만든 법률을 가지고 과거의 일에 적용하지 못한다.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뭔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당장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몰라서 벌벌벌 떨면서 불안정한 법적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적 안정성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관련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론을 나갈 거고 이제 이번 주가 비대면이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여러분들 와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죠. 대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 어디냐 공소시효 살인의 추억과 관련된 영상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법의 이념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맞다. 여러분들 한 페이지가 더 있다는 거 까먹고 있었네. 자, 한 페이지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문제로 연습하기라고 나와 있죠. 오늘 배운 내용, 정치의 의미와 기능, 법의 의미와 이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갖고 왔거든요. 수능 특강 여기 페이지를 보면 12.1, 그다음에 14.2 이런 식으로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웠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용 수업 여기까지 마쳤고 해올 거.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죠? 학습지 프린트해서 준비해오기. 꼭 프린트해서 준비해오세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만든다 그랬지. 프린트해서 준비해오고요. 두 번째, 학습지에 있는 질문 작성해오세요. 아까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더 생각해봅시다 이런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도 작성을 꼭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기.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문제 가급적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풀고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수특에 푸는데 적어도 이제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검사한다 하기 전에는 이 학습지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풀었다라는 증거로 번호에다가 체크라도 해주세요. 알았죠? 나중에 다시 공지하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어오면 됩니다. 학습지 프린트 해오기, 학습지에 있는 질문 빼놓지 말고 작성하기,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3가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꼭 다시 다 해오세요. 시간 나면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오늘 수업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